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저는 이제 설명의 마지막 날을 부천에서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7월 달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7월 달에 뭐 제가 봤을 때 역대급 종주보험이 하나 나올 겁니다. 대박. 7월 1일 날 출시될 텐데요. 아직 스펙은 협의 중인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7월에 또 우리가 거적하기 위해서는 6월 달에 많은 시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적합한 상품들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7 플러스 골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원더케어 엣지. 기존의 원더케어와 엣지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률을 가미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특약 3종 뭐가 있죠? 중입자. 네, 중입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부가율이 5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원 대비해서 원에서 중입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부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중입자 비갱신 종시 보장이잖아요. 네. 오래 못 갑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제가 강의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갱신 중입자. 자, 먼저 골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판매 추이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FC 채널 보면 TFC가 있고 LFC가 있잖아요. TFC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오렌지 라인이고 LFC 같은 경우에는 SL 신한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븐만 2월 15일 날 출시가 됐는데 한 달에 얼마 정도 판매할까요? 그냥 느낌상. 1억? 여러분들 지점의 업적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점이 세븐을 얼마 정도 판다. 곱하기 지점 개수 하면 나오겠죠. 네.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안 판다고 해서 다른 지점도 안 파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도 1억? 1억? 볼게요. 2월 달에 TFC가 903건에 3억 8,500을 팔았고요. 많이 팔았네. LFC가 2억 6천을 팔았습니다. 많이 팔았네. 3월 달에 4억과 2억. 4월 달에 3억 5천과 2억 2천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5월 달에는 얼마 정도 했을까? TFC 기준으로. T도 있고 L도 있잖아요, 여기. 한 달에. 한 7억? 5억? 4, 3. 8억? 보통 3억에서 4억 사이 왔다 갔다 오죠. 네. LFC는 2억대 초반이죠. 그 정도 감안하셔서. 황금률 4, 3. 5억. 여러분 그래 많이 판매하셨습니까? 여러분 안 하고 5억 3억? 4억 7천 6백에서. 와. 4, 3. 네. 그리고 LFC 같은 경우에 2억 2천 6백에서 최초로 5월달에 실업을 돌파했습니다. 세븐으로만. 효자네. 이게 현재 우리 회사의 분위기예요. 이 분위기는 강남이 주도하고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T 기준으로는 CMRP라는 용어를 쓰고 L 기준으로는 월초피라는 용어를 씁니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용어만 다를 뿐입니다. 그럼 우리 회사에 34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몇 개가 있다고요? 34개의 상품 중에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판매량 탑3 상품은 뭐가 있을까? 먼저 TFC. 5월 달에 34개 상품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한 상품. 월초피 CMRP 기준으로. 드리머? 네, 세븐입니다. 세븐. 세븐이 금방 보여드린 것처럼 4억 7,600을 팔았는데 점유율이 20.24%예요. 그럼 2등은 뭘까? 실속 좀? 더 드리머. 드리머. 네, 2등은 건강원입니다. 건수는 1등이고요. CMRP로 3억 8,600이고 점유율이 16.4%입니다. 3등은 뭘까요? 드림. 네, 드리버 3억 8,500, 16.37입니다. 그럼 요 세 가지 상품에 어때요? 점유율을 더해보세요. 몇 프로가 넘어갑니까? 50%가 펄쭉 넘어가죠. 네. 그럼 LFC는 얼마 정도 팔았을까요? 어떤 걸 가장 많이 팔았을까? 세븐. 드리머. 여러분 지점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세요. 드리머. 세븐입니다. 세븐이 점유율이 무려 몇 프로입니까? 26%입니다.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네. 2등은 뭘까요? 드리머. 드리머 20%. 3등은 뭘까요? 건강원. 건강원 15%. 더 해보세요. 60%가 넘습니다. 장난 아니죠. 그러면 TFC든 LFC든 1등, 2등, 3등은 똑같습니다. 순서만 바뀔 뿐이죠. 요게 회사의 분위기예요. 부천이라는 좁은 지역만 보지 마시고 전체, 우리나라 전체를 다 보자고요.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늘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자, 건강원과 원과 드림을 많이 팔면 뭐가 됩니까? 생소하시죠? 여기 서울 가서 이야기하면 바로 답변이 나옵니다.
원과 드림을 많이 팔면 거지입니다. 거짓말. 거지는 뭐 거지. 예. 그러면 그걸로 어때요? 썸머를 하면 뭐가 될까요? 썸머 거지 됩니다. 근데 세븐을 팔면 뭡니까? 부자 됩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친구들은 세븐을 엄청 팔아요. 공부하고 보는 관점이 다르다니까요. 그런 기준으로 좀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트렌드는 이 세 가지 상품인데 이 세 가지 모두를 잘 파는 지점은 없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러면 원은 어때요? 라인업이 건강공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얘냐 하잖아요. 우리 뭐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 어때요? 고객한테 나쁜 상품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잖아요. 그 고객한테 맞느냐 맞지 않느냐의 차이점이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시프트 된다고 봅니다. 건수도 작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건수도. 자 그러면 본부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탑3 단일건으로 LFC 3등, 2등은 단일건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너무 많이 지르지 마세요. 2천? 500? 네. 신일산 사업본부가 500이고요. 서울에 있는 엘리트 사업본부가 550. 그 다음에 인천에 있는 더 퍼스트가 1000. 네. 얼마 전에 상도에서도 1000 있었어.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얘는 전부 다 몇 년 납이에요? 20년 나. 20년 납이죠. 그러면 환산비가 엄청나죠. 상당히 좋죠. 5월달 기준이에요. 5월달 기준으로 TFC는 3등이 얼마 정도 했을까요? 2000. 그냥 지르지 마시라고 제가 천. 내도 아니라고 그냥. 1500? 500. 네, 그리치는 700했고요. VIP 지점 750인데 이분도 원래 1,500짜리 계약을 했는데 소득 증빙이 자영업 하시는 분인데 아시겠죠? 그래서 50% 감액당하셨어요. 네. 뭐 중로 쪽에 뭐 금은방 하시는 분인데 금은 있는데 이게 증빙이 안 되는 거야. 아이고. 금문 갖다 줘야 되나? 자 1등은 이번 달에 1등은 파트너 센터입니다. 얼마짜리 들었을까? 지르지 마세요 그냥 막. 몇도 아니라고. 3천. 1,500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세븐은 얘는 5년, 7년, 10년이 아니잖아요. 납기가 20년이잖아요. 물론 전환할 수 있지만. 예. 그래서 맞다라고 하잖아요. 예. 현재까지는 세븐이 1,500짜리가 제일 큰 계약이고요. 2등이 1,100, 그 다음에 1,000만 원짜리는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원자님들도 저런 계약이 한 달에 한 번씩만 들어왔으면 표정이 많이 다르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세븐 플러스를 많이 판매하는 이유, 왜 많이 판매할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한 몇 가지 있죠, 두세 가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일단 보장. 7년에 왜 프로하는 코어 스펙이 있죠. 걔도 있고 환산도 나쁘지 않죠. 또 7년 지나면 전환할 수도 있고. 네,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잘 판매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뭐가 있었을까? 나이. 네, 최대가 나이죠. 그래서 6월 5일부터 골드는 최대 70세까지 가능합니다. 남자 간편 심사만 66세고요. 나머지 여자 일반 간편, 남자 일반은 70세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얘 70세 분이 가입하셔도 7년이 지나면 몇 프로가 됩니까? 100%가 됩니다. 이런 상품 보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어때요? 환급률이 올라가는 게 쉽지 않죠? 네. 어떤 상품입니다. 근데 얘는 70세도 7년이 지나면 100%가 됩니다. 근데 골드는 그거 빼고는 세븐이랑 다 다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편의상 세븐 플러스를 세븐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골드라고 부를게요.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네. 자, 먼저 간편식 사양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3, 3, 5, 5년이 7대가 들어갔다라면 골드 같은 경우에는 3, 2, 5 안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편심사 가입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상 내용은 세븐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자마자 매년 15%씩 체증을 한 반면에 골드 같은 경우에는 6년 동안은 체증이 없어요. 7년 되는 시점부터 15%가 아니 몇 프로로 올라간다? 20%.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초반에는 어때요? 어떤 게 사망보험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같은 이력을 가입해도 세븐이 많겠죠. 그러면 일정 시점이 지나면 똑같아지면서 비슷해지면서 마지막에 가면 또 뭐가 많아지겠습니까? 골드가 많아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서만 좀 설명드리면 앞단의 사망보험에 어때요? 니즈가 있으면 이걸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앞단은 사망 확률이 떨어지고 뒷단이 사망 확률이 더 높지 않느냐라는 분들은 골드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좋고 얘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선택하는 상품이 달라져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가입 금액은 최대 세븐은 25억이고요. 골드는 20억입니다. 한도 부족하십니까? 한도 10억 이상 넘어간 계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0억을 넣으면 50세 기준으로 10억을 넣잖아요. 110세 되면 얼마가 됩니까? 100억. 100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상품은 한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세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은 느끼실지 모르겠으나 남면 특약하고 전기 특약하고 올페이 특약이 굉장히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 18% 정도 부과되고 있는데 보통 특약이 20% 넘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부과가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들도 높습니다. 자, 세븐 같은 경우에는 50% 장애와 일반 남면 들어가고요. 골드는 50% 장애 남면만 들어가십니다. 둘 다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특약 같은 경우에는 세븐은 일반 심사, 감면 심사 다 넣을 수 있지만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심사용만 가능합니다. 왜? 고연령자가 많이 들어올 거로 대비되기 때문에 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판단했어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료는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이제 세븐 같은 경우에는 최대 남자 기준으로 55세, 여자 61세까지 가입이 안 됩니다. 이거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걸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골드로 가입하셔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 간편심사 빼고는 다 70세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급률 얘는 소폭 올랐고요. 얘는 7년 되는 시점에 환급률이 딱 100% 됩니다. 하나생명의 제로백이랑 똑같은 구조예요. 그 뒤부터는 어때요? 환급률 100%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얘는 혹시나 전환을 할 거야 내가.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면 세븐 같은 경우에는 7년에서 10년 사이에 전환하는 게 좋아요. 7년은 몇 프로예요? 100. 10년에 몇 프로가 되는 거야? 107. 많이 오르잖아요. 3년 만에 7% 올라버리니까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요 시점에 전환하는 게 좋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전환하는 게 좋겠습니까? 7년 시점에 전환하는 게 좋다. 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작업하면서 복습하면서 이제 머릿속에 각인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씩. 그 다음에 진품 특약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얘가 올페이 50% 100%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40세가 가입을 해요. 그러면 20년 동안 납입해야 되니까 60세 이전에 암에 걸릴 확률이 꽤 높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낸 보험료와 낼 보험료를 다 받을 수 있죠. 이 컨셉으로 강남에서 핫해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큰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많이 넣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환급률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어때요? 상속 재혼이나 이런 것들로 가져가려는 니즈가 많겠죠.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속 종식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해지잖아요. 1억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남면을 받게 됐을 때 그 혜택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100%짜리도 들어오지만 100%짜리는 보험료가 워낙 세잖아요. 보험료 대비해서 들어가니까 50%짜리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40세 중년이 60세 이전에 암 걸릴 확률 3명 중에 1명 걸린다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올페이가 굉장히 많이 들고요. 얘는 썸머 때까지만 부과를 시킬 거예요. 8월 달까지만. 올해 못 가져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환급률에 크게 신경 쓰지 않, 제가 볼때 7대3 정도 될 것 같아. 70% 정도는 환급률로 플레이하는 분들이고요. 30%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보장들까지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제가 데이터 봤는데 18%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작을 줄 알았는데 그런 컨셉으로 해서 강남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TFC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할 때 가입 금액형도 있지만 보험료 입력형도 유지된다.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사망보험금을 그림으로 설명드릴 텐데 모든 예시는 50세 남자 기준으로 제가 했습니다. 보통 보면 강사님들 오시면 40세 기준으로 많이 하잖아요. 왜 50세를 했을까요? 프로님. 네, 제 나이거든요. 보험 나이로 제 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나이로 하니까 흥미가 떨어져서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모든 예시는 50세 여자가 아니고 뭡니까? 남자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추계약 얼마 넣었죠? 1억. 1억 넣었습니다. 그럼 세븐, 기존의 세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죠. 매년 15% 체증해. 이 1억이 나중에 110세가 되면 얘 얼마 돼? 10억 6천입니다. 그렇죠? 그럼 골드는 얼마 될까? 1억이 나중에 14만? 12억? 12억? 얘는 11억 8천이 됩니다. 대신에 6년 동안은 올라가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이 뒷자부터 20%씩 올라서 뒷단에는 어때요? 더 많아지는 거지. 앞단은 얘가 낮고
뒷단은 얘가 냈고 좋고 나쁨이 아니라 다름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상품은 상상력을 좀 발휘하셔야 됩니다. 뭘 발휘해야 된다고요? 상상력. 고객한테 상상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는데 감정이입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좀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정이입 잘 해주시면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여러분 시아버님 계시죠? 감정이 아니면 네 계세요. 아니면 살아 계시다고 생각할게요. 집에 같이 살고 계신 남자분 계시죠? 계시죠? 감정이입 하셔야 됩니다. 네. 이해됐습니까? 뭐 시아버님도 괜찮고 신랑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감정이입 해야 돼요. 우리 시아버님이 세븐 10억을 가입하셨어. 여기 정액입이 안 되는데 10억을 가입하셨다고. 와우. 와. 그러면 1년이 지날 때마다 상환공이 얼마씩 늘어나요? 15%. 아니요. 시아버지가 연세가 어떻게? 아니 일단 그냥 하고 아니면 신랑이라 생각하세요. 신랑이라 생각해서 1억 5천. 10억 넣었는데 1년이 지날 때마다 얼마씩 올라가? 1억 1억 5천이 올라가. 근데 만약에 아파 동네 병원을 모실 거예요?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을 모실 거예요? 삼성. 모셔요. 해외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분은 무조건 몇 살까지 사셔야 돼요? 110세까지. 꼴 보시는 신랑이라도 돼요. 10억짜리 넣어놨어. 그냥 숨만 쉬어도 1년마다 1억 5천이 생겨.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걸 여러분들도 혹하죠? 고객한테 설명해 줘야 된다고. 고객으로 보면 어때요? 상상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좋지 않습니까? 물론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있으신 분들은 선택하기가 쉽잖아요. 그걸 만들어주면 된다니까. 그걸 꿈을 만들고 상상하게 만들어주는 상품이 세븐이에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산가분들한테 가서 이야기해보세요. 이게 10억이 100억이 되고 1억이 10억이 되는 마법이라고. 그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자, 유사상품 최대가입난이를 한번 비교해볼게요. 자, 7년에 100% 되는 상품을 업계에서는 무슨 종신이라고 부를까요? 기능성 종신이라는 말이 많이 써요. 뭐라고 한다고요? 기능성 종신. 7년에 100% 되는 상품들. 자, 우리 회사에는 세븐과 골드 두 가지가 있죠. 최대 가입 나이 66세부터 70세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타사에도 4개 정도 회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자, 띄워볼게요. D생명. 색깔 보시면 아시죠? 어디예요? DB. H생명. 색깔 보시면 아시겠죠? 여의도생명. 그 다음 K생명은 어딜까요? KB 7년의 약속. 얘는 700종신, 제로백 7년의 약속. 이게 IM생명은 어디입니까? 옛날에 DGB. IM생명이라고 합니다. 세븐업이라고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65세에서 70세, 63세에서 69세, 65세에서 67세. 얘는 이 정도고 간편심사는 아예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최대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다고? 70세. 가입 나이 기준으로는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한도도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억 부족하면 이야기하세요. 나중에 200억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가입 나이 기준으로는 골드가 새로 나오면서 뭐 문제 전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왜냐면 최대 가입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0세잖아요. 70세 가입했는데 7년이 지나면 100%를 무조건 보증을 해야 돼. 그것 때문에 환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20%씩 좀 떨어졌습니다. 또 1억 이상은 100% 유지된다라는 정도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황금률 기준으로는 설명드리면 뭐 뒤에 소폭 올랐는데 큰 차이 없습니다. 약간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7년이 지나면 무조건 몇 프로야? 100%. 쭉 동일하다. 하나생명의 제로백하고 똑같은 구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험료 기준으로 보면 얘가 세븐이고요. 얘가 골드예요. 자, 골드 보험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40세 남자 기준으로 보면 어떤 게 비싸요? 골드가 비싸죠. 근데 50세로 가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보험료가 역전되죠. 여기에서 한 가지 컨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저 연령은 어때요? 세븐이 골드보다 더 저렴해, 보험료가.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골드가 저렴해지는 순간이 발생하겠죠. 그 기준점, 그 나이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설계를 해봤어요. 몇 살 정도 될까? 50. 네. 52세? 여기는 얘가 비쌌는데 역전이 됐잖아. 그럼 이 사이 거 아닙니까? 네. 계산해 보니까 남자는 46세까지, 여자는 51세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면 47세, 52세부터는 골드가 더 저렴해진다는 얘기겠죠. 숫자 기억하세요? 네. 이거 가지고 어때요? 컨셉을 하나 만들 겁니다. 참고로 사진 안 찍으셔도 되는 게 소울 FC에 가시면 마케팅 자료실에 보면 6월 3분 설명회 교환으로 해서 PDF 파일로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에 RP할 때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자료들, 통계들, 특약들 한번 싹 정리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요거 다운 받아 쓰시면 됩니다. 사진 안 찍으셔도 네. 됩니다. 제가 한두 장 찍으세요 하는 거 그것만 찍으면 돼요. 네. 자, 컨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프로 컨셉. 나이 보시니까 아시겠죠? 왜 그런지. 가입금이 얼마였습니까? 1억 150 나옵니다. 보면 3억 7,600 되고요. 7년이 지나면 환급률 100% 됩니다. 50세 기준이니까 110세가 되면 사망보험 아까 얼마 나왔어요? 10억 6천 얼마. 11억 8천. 6천. 11억 8천. 그러면 요거 계산해 보면 어때요? 1억당 한 달에 15만 원도 안 나오는 거잖아. 맞죠? 10억에 150이니까. 맞습니까? 네. 50세 기준으로 상속정신이 딱 때리면 19만 원대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15만 원대 나오잖아. 근데 1억 8천 더 해버리면 아마 15만 원대도 안 나올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보험료 경쟁력이 더 생기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 제공들은 상당히 좋죠. 자산 받은 분들은.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골드 한번 볼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몇 년 동안 체증이 없댔어요. 6년 동안 체증이 없습니다. 7년 시점부터 체증합니다. 그래서 1억을 가입했잖아. 1억을 가입하면 어때요? 1억 2천, 1억 4천, 1억 6천, 1억 8천 이렇게 돼서 끝자리가 깔끔하게 딱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3억, 3억 2천, 3억 4천, 3억 6천, 3억 8천 이렇게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특정 구간에 보면 어때요? 숫자가 지저분하게 나와 있어요. 금액이. 6년 동안 체증을 안 하니까. 이 구간에는 기납입보험료가 사망보험금보다 더 많아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상품은 사망보험금하고 기납입보험료 중에 큰 걸 줘요. 손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납입보험료가 더 큰 구간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앞단에. 대신에 뒷단에는 어떻습니까? 사망보험이 시원하게 많이 늘어나죠. 10억이 아니고 11억 8천까지 늘어나잖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앞단 걸 원하시면 세븐, 뒷단 걸 원하시면 뭐로 갈 수도 있다? 골드.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50세 남자 가입금액 1억 기준으로 세븐을 가입했을 때와 골드를 가입했을 때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이 둘 중에 여러분을 선택을 하게끔 제가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컨셉을 보여주면서 어떤 걸 선택할지 한번 여쭤볼게요. 보험료 어떤 게 비쌉니까? 세븐이 25,900원 비싸죠. 그거 감안하고 봐주세요. 총납보험료도 좀 차이가 나고요. 대신에 7년 시점의 환급률은 똑같죠. 근데 얘는 10년에 107%가 되지만 얘는 어때요? 환급률은 그대로 유지된다 했잖아요. 자, 사망보험금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7년 되는 시점의 사망보험금은 어떤 게 더 큽니까? 세븐이 더 크죠.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7,300 정도 차이 나요. 이렇게 가다가 80세 정도 되면 사망보험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됐죠? 네. 여기에서 마지막에 가니까 어때요? 사망보험이 1억 1,600 정도 더 많아집니다. 됐죠? 자, 여기서 나는 안 하겠다 하지 말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보는 겁니다. 나는 이런 조건이라면 세븐을 가입하겠다. 나는 골드를 가입하겠다. 골드를 하겠다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8대2 정도. 아니 이건 말씀드렸잖아. 좋고 나쁨이 아니고 다름이라고 이야기했잖아. 네.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보험료가 얼마 차이 난댔어 제가? 25,900원. 그럼 25,900원만큼 더한 경우를 계산해 봐야 되겠죠. 제 말 맞습니까? 그래야 공평한 거잖아. 그래서 이 25,900원만큼 정기 특약을 활용할 거예요. 뭘 활용한다고요? 정기 특약. 20년 납자리 정기 특약을. 그럼 얼마 넣을 수 있을까요? 25,900원 50세 남자 20년 납자리 정기 특약을 넣어. 5천? 해보니까 얼마를 넣을 수 있습니까? 5,500. 5,500을 넣을 수 있어. 이해됐죠? 네네네. 그러면 보험료가 25,000원 딱 됐으니까 보험료가 똑같아지잖아. 네.
이래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네. 제 말 이해됐죠? 네. 그러면 총납입 보험료도 거의 비슷해. 그런데 전기 특약을 넣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환급률이 좀 떨어지겠죠. 네. 100%가 얼마가 되는 거야? 98.9. 1.1%밖에 안 떨어져요. 어떤 분은 크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전체 금액에서 별로 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차이는 있어요. 그러면 사망보장을 한번 볼게요. 아까 7년 되는 시점에 얼마 차이 났습니까? 7,300만 원 차이 났죠. 사망보험금. 맞죠? 네. 근데 이게 얼마로 줄어들었어요? 1,800밖에 차이가 안 나. 뒷단도 어떻습니까? 한 1,500에서 2,000 정도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확 줄었어. 그래서 70세, 80세 정도 되면 거의 비슷해져. 근데 뒷단에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1억 1,600이 유지돼요. 앞단에 뭐 1,500에서 2,000 정도 좀 작게 받는 거야. 근데 뒷단에 가니까 얼마를 더 많이 받아요? 1억 이상을 더 많이 받아.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래도 난 세븐 하겠다. 네. 골드 하겠다. 고객들이 네. 이해되셨죠? 근데 골드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다 하라는 말이 아니고 아까 보셨잖아. 7대3이나 8대2 정도는 그걸 선택하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맞아. 그래서 그 비율만큼만 골드가 계약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이거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또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라고요. 여기에다가 이런 분들은 환급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보상 강화를 위해서 어떤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남면 특약, 그 다음에 올페이 다 넣어요. 50세가 70세 이전에 암 걸리면 어떻습니까? 내 보험료, 낼 보험료 몇 억을 다 받을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올페이를 붙이는 거예요. 3억 8천. 그러면 환급률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골드를 들어온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점을. 골드 요약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년 이후 매년 20% 체증하고요. 최대 110세까지 가는 구조입니다. 자, 두 번째. 저는 이거 세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6년만 지나면 몇 프로 됩니까? 80%. 단기 나면 30% 40%밖에 안 돼요. 맞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유지할 확률도 있지만 못할 확률도 높잖아. 거기에 대해서 앞단위 확률이 너무 좋아. 그리고 7년 지나면 100%는 무조건 세팅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븐을 판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양한 전환 옵션을 활용하죠. 이 상품 또한 몇 년이 지나면 전환할 수 있습니까? 7년이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골드도. 그러면 제가 윗단에 종신하고 장기 요약 해놓고 밑에 정기판 계약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시켜놨을까요? 제 질문 이해하셨죠? 네. 나중에 안 하니까. 네. 이 두 가지는 적립금에서 일시납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험료 납입 의무가 없어요.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최소 보험료를 10만 원을 세팅해야 돼요. 10만 원 이상으로. 그런데 적립금을 이동하면 내가 10만 원을 세팅해놨는데 못 낼 수도 있죠. 네. 그래도 해지되지 않고요. 월대체로 넘어갑니다. 적립금에서. 위험보험료만 빠지기 때문에 소폭만 빠집니다. 그래서 얘는 내야 되지만 안 낼 수도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는 일시납으로 적립금을 전환하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 의무가 전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타겟. 이거 한 장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빌드업을 한 거야. 네, 지금까지. 그러면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세븐은 가입 불가능한 사람들. 남자 몇 살인지 읽어볼게요. 시작. 56세. 여자 시작. 62세. 이 사람들 가입하면 된다고. 이 사람들. 왜? 세븐이 안 되니까.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야에 지날수록 더 큰 사망보험을 원하는 고객. 원하는 고객들.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 골드하고 세븐하고 역전되는 나의 기억을 하고 했죠. 80세. 사망보험 말고 보험료. 아, 보험. 네. 47세부터 52세 이상. 그럼 정기특약을 활용하게 되면 사망보험 기업이 확 줄어들잖아요. 이런 분들만 골드 하시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뭡니까? 세븐 하시라고요. 세븐 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가르마를 타드리는 겁니다. 정리됐죠? 네. 그럼 끝. 자, 지금 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엣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에피타이저였고요, 골드는. 네. 이제 가면 갈수록 강력해집니다. 엣지 한번 볼게요. 질문. 제목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노인복지시설 내 어린이집 어떤 것이 더 많을까요? 어떻게 더 많을 것 같습니까? 노인복지시설. 몇 프로 정도 더 많을 것 같아요? 40%? 20%? 지금 제가 하는 RP를 고객들한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고객들한테 노인복지 시설이 많으세요? 아니면 어린이집이 많을까요?
그럼 노인복지시설이 많으니까 물어보겠지. 여기서 그치지 말고 그럼 몇 프로 정도 더 많을 것 같습니까? 30%? 50%? 50%? 70%? 60. 얼마 정도 많을 것 같습니까? 50%. 3배 차이 납니다. 노인복지시설 9만 개, 어린이집 3만 개입니다. 줄고 계속 줄고. 몇 배라고요? 네. 3배 차이 납니다. 근데 그 갭이 점점점 커질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커져요. 커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길에 도로변 지나다니다 보면 어린이집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안 보여요. 근데 주요한 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여요. 그게 트렌드예요. 그게 현재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장기요양 인정자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까지 등급을 받은 사람을 장기요양 인정자라고 하는데 2023년 기준으로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200만? 느낌에. 자, 뭐 말투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서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부천이라는 곳이 뭐 신지 뭐 인천에 속하는지 잘 몰라요. 시예요 그냥? 부천시예요? 부천시 인구가 얼마 정도 돼요? 많아요. 인천시는 300만? 네, 300. 인천은 뭐 광역시고 광역시. 부천도 하나의 시라면서요. 인구가 얼마 정도 돼요? 70만. 70만. 와, 꽤 크다 그죠? 수원 특례시, 고양 특례시가 100만 명 넘어서 특례시라는 걸 붙이잖아요. 그러면 2023년 기준으로 장기요양 인정자 수 등급받은 사람 110. 네, 109만 명입니다. 부천시보다 더 많습니다. 수원시나 고양시 인구만큼 됩니다. 근데 109만 명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트렌드로 보니까 계속 늘어나요? 계속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주변에 등급받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다니까. 나이 드시면 웬만하면 받아요. 이렇게 되면 인정자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복지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장기요양 재정은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엄청 나빠져요. 나빠지겠지. 그렇게 보니까 올해부터 적자로 다시 돌아섭니다. 아이고. 다시 돌아서요. 여기 보면 2025년. 적자였다가 조정하면서 흑자가 많이 났다가 지금부터 줄어듭니다. 이유가 뭘까요? 막 혜택 네, 인원이 많아지면서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수혜자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다면서요. 네. 그럼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점점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이 준비. 스스로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가 니즈 한계예요. 어렵지 않잖아. 그냥 두 세상 가지고 하잖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녀한테 피해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게 클로징할 때 가장 큰 무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질문.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해라.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 시설급여. 맞아요? 네. 그 중에서 어떤 급여를 이용하느냐, 재가급여를 이용하느냐를 보겠습니다. 등급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1등급은 36.7%밖에 이용하지 않고요. 재가급여를. 5등급은 97.7%를 이용합니다. 증상이 나쁜 건 몇 등급이에요? 1등급이 나오죠. 5등급 같은 경우에는 97.7%가 무슨 서비스를 이용한다?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2.3%는 뭘 할까요? 이용을 안 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아요. 5등급이 시설로 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등급을 받았지만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등급이 재가급여 비중이 36.7%예요. 그럼 60% 이상은 뭘 이용한다는 뜻입니까? 시설로 가신다는 뜻이에요. 1등급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시는 요양원.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양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거의 60%가 넘어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등급이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비중이 97.7%야. 그러면 전체 등급 있죠. 전체 등급. 얘는 작고 얘는 많잖아요. 네. 전체 등급 평균적으로 재가급여 이용하는 비중이 몇 프로 정도 될까? 제 질문 이해하셨습니까? 60, 70. 어? 60% 또. 70. 50. 네. 보니까 77.4%가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그럼 나머지 20% 정도는 시설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걸 제가 왜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원더케어나 원더케어 엣지 설계할 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비율을 8등이나 7대3 정도로 하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게 합리적이잖아.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설계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재가급여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시설보다는. 그러면 재가급여 서비스 총 몇 개가 있죠?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방문 목욕. 자 강남에서 이야기하니까 여러 개 이야기하시네요. 몇 개? 꼭 집어서. 물품. 네, 6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입에 있게 시작.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호, 단기부, 복지용구. 여기서 질문. 지금 우리 회사에서 부가율이 가장 높은 LFC 같은 경우에는 원더케어의 91%의 복합재가를 다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넣고 있죠? 거의 90% 넘어간 건 저 처음 봤어요. 91% 넣고 있는데 이 중에서 복합재가에 빠지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빠집니까? 복지용구. 복지용구가 빠집니다. 이 5개 중에 2개 이상 쓰면 해당이 된다고요. 복지용구를 제외하고. 그럼 방문요양은 뭡니까? 뭐 하는 게 방문요양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보세요. 집에 가서 다시 말상대. 집에 가서 말상대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래서 압축해서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한번 읽어봐주세요. 음식도 차려주고. 자, 본문요양 시작. 씻기, 식사, 청소 등 도와주는 서비스. 쉽죠? 네. 방문 목욕은 뭘까요? 목욕 시켜주는. 다시 시작. 2명이 목욕설비로 목욕 서비스. 목욕차가 오거나 목욕하는 기구가 와서 안 해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저희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출력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딴 거 찾아보면 어려운데 이거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더라고. 역시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뭐라 적혀 있는지 시작.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뭐 하는 걸까요? 계획서. 이 중요해요, 얘. 자,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자의 적정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단에서 제공하는 계획서. 공단에서 제공하는 계획서. 이렇게 계획해서 어때요? 운용해라. 실행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직원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공단 직원이 어르신과 그 가족의 욕구 및 희망급여, 심증 있는 상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표해 준다고. 그러면 하단에 보면 이분 제가 알기로 4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뭐 4등급, 5등급은 꽤 있잖아요. 이렇게 봤는데 제가 급여 중에 뭘 이용하는지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항목이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안 보이니까 확대시켰습니다. 제가. 자, 1번 장기 요양 이용계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방문 요양 주일에 2번, 간호 월일에 3번. 주야간호 주일에 됐죠? 이렇게 이용을 해. 복합재가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복합재가 뭐였습니까? 복지 요구를 제외하고 5개 항목을 월 1회 이상만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된다고. 1번, 2번만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2번, 3번만 해도 돼요, 안 돼요? 1, 3번만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라는 거라고요. 이해됐나요? 근데 여기에서 근무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우물안에 있는 개구리한테 우물밖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복합재가 받는 건 어때요? 충분히 가능하고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계획서대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방문 간호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나 조무사 갖고 15분이나 30분만 있다 가요. 그거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된다니까? 방문 요양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된다고. 아니면 1, 3번만 해도 된다고. 복합재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통합재가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될 거예요. 그럼 주야간 보호센터 안에서 어떻습니까? 방문 요양, 방문 보호 이런 서비스까지 해준다고요. 됐어요? 그럼 제가 하고자 하는 의도는 뭡니까? 지금 이 말은 복합재가 받기가 쉽다, 어렵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상품 기억 보겠습니다. 얘는 원더케어고 얘는 엣지예요. 해약환급 미지급형 쉬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무해지. 해약환급 일부 지급형 저해지. 얘는 납기 중에 환급금 없다. 얘는 납기 중에 환급금 있는데 작다. 뒷단에는 환급률 연락 많아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보험기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대 원더케어는 종신인 반면에 엣지는 몇 살까지밖에 안 된다. 100세까지밖에 안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납기 최대 20년 납이고요. 얘는 선택기간이 무려 몇 개입니까? 31개. 근데 얘는 몇 개밖에 안 돼? 11개. 설명이 너무 쉬워요. 제가 볼 때 집에 가 있는 CD가 너무 많아갖고 머리가 아팠거든요. 걔 3개밖에 없어. 확 줄여가지고 설계가 너무 편해졌어요. 얘는 어때요? 황금을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품이잖아. 그래서 보험료가 얘보다
비싸겠죠. 그래서 최소 보험료가 5만 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기준은 50세 남자입니다. 자, 엣지는 100세 만기로 했고요. 원더케어는 종신 만기로 했습니다. 20년 납부 세팅을 했는데 대표 플랜을 한번 볼게요. 1. 인지 지원 등급 진단비 1,000만 원, 1. 5등급 진단비 1,000만 원이고요. 주야간 40, 복지연구 20, 복합제가 70만 원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장은 똑같아요. 원더케어하고 엣지하고 보험료 차이가 얼마 정도 날 것 같습니까? 얘는 환급률이 좀 구리죠. 얘는 환급률이 꽤 괜찮아요. 그럼 보험료 차이가 몇 프로 정도 나면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환급률 차이가 꽤 많이 나요. 20%? 15%? 5%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얘 73,000원, 얘 76,000원. 황금률 보면 빵이잖아요. 했는데 나중에는 어때요? 100%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몇 살임에도 불구하고 50세에도 불구하고 얘하고 보험 차이 거의 안 난다고요.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자, 그러면 특약 라인업 또 교재 다 있습니다. 수업 들어가면 네. 특약 라인 몇 개를 했어요 제가 아까? 11개. 진단 중증 치매 리워드 2번 장기요양 1호 진단 3번 장기요양 1 인지 진단. 자, 질문 2번하고 3번 중에 범위가 넓은 건 뭡니까? 3번. 3번이 넓죠. 네. 근데 50세 남자 기준으로 1,000만 원을 딱 때려 1,000만 원씩. 그 보험료 차이가 얼마 정도 날까요? 별로 안 나요. 200원인가 밖에 네, 차이 안 200원, 나요. 300원밖에. 그러면 2번을 해야 돼요? 3번을 해야 돼요? 3번. 3번을 해야지. 인지 지원 등급이 꽤 있잖아요. 네. 그래서 3번을 하게 더 낫다. 자, 두 번째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치매가 있는 시리즈 몇 개밖에 없었어요 제가. 치매가 있는 시리즈 3개밖에 없습니다. 치매가 있는 1호 시설, 치매가 있는 1호 제가, 치매가 있는 진단 요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엄청 편해졌어. 네. 그 다음에 11개 중에 6개가 나왔어요. 몇 개가 남았습니까? 5개. 5개. 여러분이 원하는 특약들 이야기해보세요. 10만 원씩만 20만 원씩 나오는 거. 네네. 제가 또 네. 시설. 네. 복합을 기다렸어요 제가. 자, 복합제가 들어가고요. 1호 시설, 1호 제가. 그 다음에 복지연구, 주야간 보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핵심 특약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연계 조건은 기존 원더케어랑 동일합니다. 뭐 늘상 하던 거기 때문에 그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특약이 확 줄어들어가지고요. 설계하기가 저도 설계를 계속 하거든요. 회사 잘리면 영업해야 되니까. 그래서 설계하기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플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빅데이터 플랜인데 뭐 일명 비대 플랜이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실제로 원더케어에서 많이 부과하는 특약들을 어떻습니까? 빅데이터가 분석을 해서 그 특약들을 그대로 넣어봤습니다. 자, 100세 만기 20년 납이고요. 물론 나이는 몇 살인지 이해 안 해도 아시죠? 네, 주계약 200, 주야간 보호 50, 복지연구 20, 복합제가 얼마 넣었습니까? 130. 치매가 있는 시설 20, 시설 30. 그 다음에 인지해야 돼요? 5 해야 돼요? 1호. 인지. 지금 인지해야 되겠죠? 1,000만 원 딱 넣었습니다. 그러면 질문. 이렇게 보장을 했을 경우에 재가급여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금액 나와 있잖아요. 재가 얼마, 시설 얼마. 최대. 하지 마시고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얼마? 50, 20, 30, 합해서 얼마? 200. 시설은 20, 50. 진단비? 1,000. 재가를 한 달에 얼마 받는다고요? 200만. 꽤 크죠? 시설도 최대 50 받고요. 인지지원 등급만 받아도 진단비 1,000만 원이 나와요. 보험료가 좀 세겠죠? 그런데 남자 40세 기준으로는 66,000원밖에 안 하고요. 남자 50세는 85,000원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황금률. 얘는 엣지잖아. 네. 환급률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도 100%가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넘어간다. 넘어간다. 오케이. 20년만 지나도 어떻습니까? 40세, 50세, 60세 보더라도 거의 90%죠. 맞나요? 네. 87%죠? 76%죠?
그럼 여기서 꺾여야 됩니까? 좀 더 가다 꺾여야 됩니까? 더 가서 안 꺾여도 돼요. 더 가야 돼. 네, 더 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40세 기준으로는 몇 프로까지 갑니까? 140까지 갑니다. 50세 기준으로는 110% 정도 갑니다. 그리고 이 말했지만 이 상품은 100세 막이기 때문에 정점을 찍고 제로. 마지막에 제로. 아니죠. 그럼 40세 기준은 언제 합니까? 90세 되는 시점에 결정하면 되지. 네네. 나 돈이 필요해. 보장 필요 없을 것 같아. 해지하더라도 1.4배가 나오는 거잖아. 이때 필요하면 보장을 받으면 되죠. 네. 이때도 어때요? 받으면 되죠. 나중에 저 시점 되면 어떻습니까? 뭐 로봇이 와서 뭘 해줄지 맞죠? 알 수가 없잖아요. 없다고. 생각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제가급이 200이에요. 나중에 연금처럼 쓸 수 있잖아. 그럼 연금으로 200 받으려면 한 달에 얼마 내야 됩니까? 200 내야 됩니다. 그럼 얘는 얼마 내는데 1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예요. 그렇게 선택하면 되죠. 나중에 필요 없다고 해서 해지하다고 원금 이상 나오잖아. 아니면 보장받으면 되잖아. 그럼 원금 이상 혜택을 받는 거잖아. 그렇게 이용하시면 된다고. 쉬워요. 옛날에 시대를 원투쓰리 했을 때 구조랑 똑같잖아. 치매 났을 때 80세 90세 되는 시점에 고할지 스톱할지 결정해라. 그렇게 쉽게 벌 수 있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품. 그래서 다양한 플랜이 가능하죠. 인지지원과 복합제가 인포 플랜이라고 해서 이런 특약들을 넣으면 되고요. 그다음 제가 시설을 GC 플랜이라고 하는데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런 고객들이 있을 수 있잖아. 나는 고객들 만나니까 원금 회복되고 환급률 높은 걸 좋아한다는 고객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특약들이 환급률이 다 동일한 게 아닙니다. 환급률을 올릴 수 있는 특약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특약들을 넣으면 환급률이 올라갈까요? 진단요? 네, 진단 특약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1번, 2번, 3번의 비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환급률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전체 보험료 중에서 저 세 개가 차지하는 진단 및 특약이 있죠. 그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환급률이 더 올라가고요. 저 비율이 낮으면 환급률이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걸 모르면 짜줄 수가 없잖아. 근데 얘만 알면 어떻습니까? 고객이 어떤 니즈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비율을 조절하는 뜻입니다. 공부 많이 했죠, 저희도. 네. 그래서 화법들도 준비를 했고요. 자, 오늘 이제 결승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교육 올 때 1시간이나 1시간 뭐 20-30분만 들으면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준비한 걸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니면 꼭 와서 들어야 돼요. 이거. 네. 교환만 본다고 알다고 하지만 몰라요. 맞아요. 저희 숨은 의미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다 정리되셨죠? 네. 이제 본게임으로 들어가볼게요. 신규 특약 3종. 1번 읽어보세요. 시작.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 특약. 2번 시작. 비급여 암 주요 치료 특약. 3번 시작.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 특약. 먼저 알려드리면 얘가 난리가 났고요. 그 다음에 암 주요 치료 특약을 줄여서 암주치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암주치. 3번 비급여 암약물. 여기에다가 자 상급 종합병원 암주치가 범위가 좀 달라졌습니다. 네. 여기에 국립암. 국립암센터하고 원장병원이 추가됐습니다. 질문. 자 상급 종합병원 우리나라에 몇 개 있을까요? 47개. 네, 47개 정답이에요. 47개 정답이에요. 국립암센터 몇 개 있습니까? 한 개. 한 개. 원자병원 몇 개 있을까요? 두 개. 그래서 이 특약 가입하면 총 몇 개의 병원이 해당된다? 50개의 병원이 해당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항암 중이자 방사선 치료 볼 텐데 세대별 방사선 치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는 방사선 치료예요. 그냥. 2세대는 무슨 치료일까? 세기 조절 방사선. 3세대는 뭘까요? 양성자. 질문. 우리나라에서 양성자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두 군데 있습니다. 삼성의료원이랑 어딜까요? 국립암센터. 네, 삼성병원하고요.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국립암센터입니다. 그래서 국립암센터하고요. 원자력병원은 암특화병원이에요. 근데 종합병원이 아니에요. 상급종합병원이. 네. 그래서 양성자병원은 현재 우리나라에 두 군데 있다. 삼성과 국립암센터. 그럼 얘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게 뭐라고 한다? 중입자다. 요걸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달에 나온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중입자 치료. 벌써 암 치료 끝 옷 갈아입는 시간보다 짧았다. 제목이 자극적이죠. 그래서 중입자 치료는 탄소 이온을 뭐 하는데 가로 안에 들어갈 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땡땡 조직은 건드리지 않고. 정상 이거 제가 싫어한데 저기 잠실에 있는 강남공부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젊은 FC들이 많아요. 남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조직. 폭력 조직은 건드리지 않는다. 정상 조직인데 폭력 조직은 건드리면 안 된대. 깜짝 놀랐어. 그 다음에 세브란스도 2023년 4월에 국내 최초 했잖아요. 중입자를. 네. 2년 동안 환자 몇 명 치료했을 거예요. 이거 RP예요 그냥 보이는데. 야야 뭐 사투리 쓰면 안 된다 그죠? 세브란스에서 중입자 하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럼 2년이 됐는데 환자 몇 명이나 치료했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70년? 70명? 80명? 680. 네, 680명. 많이. 자료 보셨죠? 네. 680명.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좀 권력자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안 받았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의사도 숙련도가 떨어지잖아요. 기계도 처음이라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1년 지나면서부터 많이 받는다고 들었는데 단점은 뭡니까? 비싼 치료 비용. 근데 중입자는 미리 알려드릴게요. 중입자는 12번이 한 세트예요. 몇 번 받는다고요? 12번. 한 번 받을 때 얼마일까? 600. 네. 500인데 12번을 받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6천인데 플러스 알파 비용이 있겠죠. 그래서 6천에서 7천까지 정도 빈답니다. 이게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6천에서 7천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전에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본인 부담. 본인 환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부산의 원자력 병원을 서울대병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서울대병원은 몇 년도, 서울 아산병원은 몇 년도에 중입자를 도입합니까? 2027년과 2031년에 도입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저 병원까지 하면 중입자가 굉장히 보편화되겠죠. 네. 맞습니까? 많은 환자들이 이용을 할 거고요. 병원이 더 늘어나거나 기계가 더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건강보험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위험률이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겠습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올라가겠죠. 연락. 근데 이게 10년이나 20년 지나면 저는 보편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얘를 갱신으로 가입해야 돼요. 비갱신으로 가입해야 돼요. 비갱신. 갱신으로 가입했다가 나중에 그 시점에 맞닥뜨리면 보험료가 5배씩 10배씩 오를 겁니다. 네. 저기 뭐 ING나 오렌지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2005년도에 5년 갱신부 처음으로 만들어서 5년 지났는데 보험료가 5배 올라서 민원 걸려 난리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걸 조금 아는 분들은 확산이 되면 어때? 위험률이 올라가서 보편적으로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이거 보험료 해서 비갱신을 한다는 거 굉장히 큰 리스크잖아. 우리나라에 세브란스 2년 동안 680명밖에 없는데 그게 표본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이 회사는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요? 딴 데선 이야기 하는데 이 이야기 좀 해드리고 올게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이 특약을 만들었습니다. 신한이 좀 보수적인 회사잖아요. 네. 돌다리도 두드리고 한 회사잖아요. 그런데 만들었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의 위험률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두 번째, 보험회사도 보험을 드는 거 아세요? 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재보험이라고 하죠. 재보험 들었어요. 회사도 뭡니까? 쫀 거야. 쫄았으면 10년, 20년 갱신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로 만든 거야? 비갱신. 그 제가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비갱신 맞냐고. 신화에서 그럴 리가 없는데. 그 다음에 중입자 치료 병원이 확대되는데 더 중요한 건 옆에 가로에 적혀 있습니다. 가로 한번 읽어볼게요. 해외 치료도 보장합니다. 해외에서 중입자에도 여기서 이 특약에서 보험금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네. 해외 치료 안 되는 것들도 일부 있습니다. 특약별로. 자, 그래서 2027년에 원자력 병원 부산에 있다고 했죠. 서울대에서 운영하는 것들 몇 대가 들어온다고요? 2대. 고정형 한 대, 회전형 한 대. 아산병원은 몇 대 들어올까요? 2031년에 3대 들어옵니다. 고정 한 대, 회전 2대. 고정형이 좋은 거예요? 회전형이 좋은 거예요? 회전형.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만 되면 어때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겠죠. 해외는 어때요? 중입자 어느 나라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일본. 또 일본, 독일, 중국, 미국, 일부 맞습니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외에서 받더라도 어떻습니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저하고 같이 뭐 강의하러 다니는데 이소연 프로님 있죠. 네.
저희 어머님도 유암으로 돌아가셨고요. 이소연 프로님 어머니도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2014년도에 일본에 가서 중임자 치료를 받으셨대요. 10년 정도 됐죠. 얼마 들었을까요? 1억. 네, 1억 들었습니다. 병원 비용이 7천이고요. 그 당시 때는 브로커를 껴야만 일본에 갈 수 있었어요. 그 비용이 3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3천만 원 정도. 작은 비용이 아닙니다. 국내에 사더라도 아까 얼마 든대요? 7천. 6, 7천 든다고요. 6, 7천. 그럼 중임자 치료의 장점. 시간 없으니까 노란 거 빨리 읽어볼게요. 시작. 정밀부여치료. 한 놈만 패는 거예요. 한 놈만. 두 번째 시작. 어떤 암세포 자, 치사요. 패면 그냥 하는 거야. 세 번째. 치료기간 그래서 아까 옷 갈아입는 시간보다 짧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소암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중임자 치료는 정밀 고비용 보혈 프리미엄 치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꿈의 치료기가 중임자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네, 그게 늘어난다고. 그걸 이걸로 보장을 받는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급 사유가 나왔죠. 중임자 네. 방사선, 중임자 방사선 치료. 네. 안 되는 암 빨리 찾아보세요. 보장 못 받는 암 빨리 찾아보라고요. 경계성 종양 재다리암, 암은 암인데 암이라고 안 하는 뭐 암 같은 이런 암들이 있죠. 네. 경제 빼고는 다 됩니다. 유방암, 전립선암 다 됩니다. 소외감에서 우리가 기갑 경제 대비하죠. 네, 네. 기가 뭐예요? 기타 기타 피부암 됩니다. 갑이 뭡니까? 됩니다. 경제 빼고 대 뭡니까? 대장장암이나 비 다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암이라도 맞죠? 개 빼고 다 된다. 근데 가입 한도가 무려 얼마까지 나갑니까? 5천까지 나갑니다. 어떤 상품에 부과할 수 있습니까? 원더우먼, 컴팩트원, 큐브 다 됩니다. 네, 다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 색깔로 칠해놨잖아요. 뭘 하라고요? 비갱시. 그 요것도 만들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타사는 거의 다 비갱신, 백세 보장인데 백세 보장도 있고 우리는 뭐도 있습니까? 종신 보장도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중임자의 90% 이상이 비갱신, 종신으로 들어옵니다. 비갱신, 종신으로. 자, 그러면 지급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그러면 월 보험료 나온 거에 곱하기 5 하면 되잖아요. 그럼 1,000만 원 기준으로 40세 남자 종신 보장이에요. 100세 아니고 1,000만 원 보장받는데 한 달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될까요? 200원? 200원. 200원. 죄송한데 나가셔야 됩니다. 300원. 그럼 여러분 보험회사 하면 200원 줄게 1,000만 원 보장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제가 교환이 다 나갔잖아요. 안 나가고 물어봤을 때 다들 2,000원, 3,000원, 5,000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400원? 보험료 볼게요. 430원입니다. 얼마 안 돼요. 그럼 5천만 원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2,000원. 2,150원입니다. 2,150원. 해봤거든. 여성들 더 저렴합니다. 진짜. 5천만 원 기준으로 1,700원입니다. 그러면 2,000원으로 계산하면 볼게요. 2,000원이야. 한 달에 2,000원, 1년 내면 얼마예요? 24,000원. 24,000원. 10년 내면 얼마입니까? 24만 원. 20년 내면 얼마입니까? 48만 원이죠. 50만 원 내고 얼마 받는 거예요? 5,000원. 5천. 보험료 올라가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언제까지 보장받습니까? 종신. 종신으로 보장받습니다. 여러분이 보험회사라면 저 돈 받고 보장해 주겠습니까? 50만 원 내고 5천만 원 내고.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지. 비갱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이브리드 채널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하이브리드 채널은 이 특약이 환산이 없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네. 하이브리드 채널, DB 채널 있잖아. 여기 뭐 PM하고 뭐 있잖아. POM하고 환산이 없습니다. 중입자. 그런데 FC 채널은 작지만 환산 드립니다. 근데 회사도 이걸 어때요? 이 특약은 오래 안 할 겁니다. 여러분이랑 오래 하겠습니까? 예. 안 해서 지금 강남에서는 FC들 보낼 거 먼저 지금 중입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 거 먼저 해야 되겠다. 자, 1번 끝났고요. 2번 비급여 암주치 볼게요. 자, 암주치 구분 어떤 걸 해야지만이 암주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 행위를 해야 됩니다. 수술 또 항암 그 다음에 방사선. 요 세 가지를 하게 되면 암주치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암주치 개정 및 실효특약 스텝 1, 2, 3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범위가 넓은 게 그냥 암주치죠. 네. 네. 근데 얘는 좋은데 범위가 좀 세요. 네. 근데 형태가 뭡니까? 비갱신형하고 10년 갱신형밖에 없었잖아요. 네네. 여기에 20년 갱신형이 더 추가됐습니다. 두 번째, 암주치인데 상급종합병원 암주치가 있습니다. 얘는 어때요? 모든 병원이 다 되지만 얘는 아까 말했던 상급종합병원하고 뭐까지 포함돼요? 원자력하고 국립암센터까지 포함되겠죠. 얘도 어때요? 비갱신형하고 10년 남아 있었는데 뭐가 나왔다? 20년 갱신이 추가됐고요. 완전 신빙 특약으로 비급여 암주치와 비급여 항원약 치료 특약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것만 알면 좀 수월해집니다. 제목을 올려보세요. 시작. 비급여 암주치 보장 범위. 우리 실손 받으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급여와 비급여, 본인 부담분, 전액 본인 부담분, 비급여, 영수증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암주치를 가입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암주치를 가입합니다. 보장받는 게 몇 번이라고요? 1번, 2번, 3번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비급여 암주치라는 새로운 특약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 보장받겠습니까? 3번. 뿐만 아니라 2번도 받습니다. 2번과 3번 둘 다 보장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가족들이나 본인도 수술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건 몇 번과 몇 번이에요? 2번. 2번과 3번이죠. 그러니까 이걸 뭐로 커버할 수 있다? 얘로 커버해 줄 수가 있다. 그럼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비급여 암주치를 넣으려면 암주치를 무조건 넣어야 돼요. 근데 암주치가 보상 범위도 넓고 좋지만 보험료가 비싸죠. 네. 그럼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암주치로 최소 가입 금액만 넣는 거야. 이해되죠? 네. 연계 조건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비급여 암주치를 풀로 넣어버리면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겠죠. 네. 네. 오케이? 네. 머릿속에 딱 돌아가죠?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보상 내용 똑같은 질문입니다. 안 되는 안 빨리 찾아보세요. 경제. 네. 그러니까 똑같죠? 경제. 경제 빼고 다 되기 때문에 모든 하면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입한도 얼마 돼 있습니까? 2천. 2천인데 2천이 아니죠. 1년에 연간. 2천씩 1회. 10년 받을 수 있으니까 최대 얼마를 받는 거예요? 2억. 2억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암주치 넣어야 비급여 암주치 들어간다고. 네. 그래서 암주치 최소로 얘는 플루. 풀로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가 가능한 상품들 다 됩니다. 원, 큐브 시리즈 다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종신만기 없고요. 몇 살까지만 가능합니까? 100세까지만 가능합니다. 보험료 볼게요. 1,000만 원 기준으로 5,000원입니다. 2천만 원 넣을 수 있죠? 2천만 원 기준으로 만 원입니다. 근데 2천만 원 보상이 아니라 최대 2억까지 보상받을 수 있죠. 그러면 암주치를 2천만 원 넣으면 보험료가 얼마 나올까요? 40세 기준으로. 지금 비급여 암주치가 5천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암주치가 1번, 2번, 3번 보장받기 때문에 범위가 넓댔잖아요. 대신에 보험료가 비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40세 남자가 그냥 암주치로 2천만 원 들어가면 보험료가 얼마일 거냐고요. 얘는 2천만 원 들어가면 만 원. 곱하기 2하면 만 원이잖아요. 이해됐죠? 네. 그럼 비급여가 말고 일반 암주치가 2천만 원 들어가면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될까? 17,000. 5만 원입니다. 아, 참. 5배 차이. 암주치 5만 원인데 비급여 암주치 얼마밖에 안 한다? 만 만 원. 원. 몇 프로밖에 안 된다? 20%밖에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얘를 2천이기 때문에 2천만 원만 보장받는 게 아니에요. 2억이라 생각하고 보험료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설계를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암주치는 최소. 최소, 비급여 암주치를 최대. 최대. 많이 넣어라. 그러면 만 원 초반대로 40대 가능하겠죠? 네. 만 원 초중반대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된다. 거기에 중입자 넣어봤자 어때요? 아까 얼마 나왔습니까? 2천 원 2,000원. 나왔잖아. 그럼 12,000원. 걱정할 필요가 네. 없잖아요. 이해하면 외성대정부. 자, 주요 특징 정리해 볼게요. 2번 특약들.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존 암주치를 특약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된다? 20%밖에 안 된다. 보험료야 80%가 아니라 20%밖에 안 된다고요. 80%가 세이브 된다는 뜻입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타 필요한 갑상선도 일반암과 동일하게 소외감도 된다. 경제병원은. 3번 시작.
급여준 전액 본인부담금 플러스 비급여 항목. 비급여만 되는 게 아니라 전액 본인 부담금도 배당이 된다. 4번 10년간 최대 2억 보장. 2천 보장이 아니고 2억 보장입니다. 재발, 전이, 뭐 원발, 뭐 그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다 됐다. 깔끔하잖아요. 이제 2번 끝났고요. 다 돼갑니다. 힘냅시다. 네. 저도 힘들어요. 몸살인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도 집이 부산이라서 아픈데 서울에 5평짜리 오피스텔을 혼자 아프고 있으니까 서럽더라고요. 또 와서 기운을 받을 테니까 조금만 힘냅시다. 한 10분 정도만 더 하고 마칠게요. 네. 자, 3번 비급여 하감 약물치료 특약. 이 또한 모든 암인가 아닌가? 맞아요. 경제병원은 다 된다. 근데 얘는 보장 금액이 2천이 아니고 얼마까지 가능하다? 3천. 3천이란 말은 최대 얼마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가요? 3억까지 보장받았어. 그걸 감안하고 공유를 지르셔야 돼요. 네. 고객들한테 2천, 3천이라고 해서 2천, 3천 보장받습니다 말고 2억 3억. 하면 2억, 최대 3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보험료를 이야기해주면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느낀다고. 근데 2천, 3천이라고 이야기해주면 보험료가 비싸다고 느낀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 설명을 잘 하셔야 된다고. 자, 이 특약 또한 거의 모든 건강보험에 다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최대 100세까지 가능하고요. 1,000만 원 기준으로 3,800원. 3천만 원 하더라도 11,000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11,000원 정도로 어때요? 3억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 있습니다. 다르죠? 네. 3천만 원에 11,000원하고 3억에 11,000원하고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여성들도 요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볼게요. 아까 중입자 했을 때 40세 남자 기준으로 얼마 정도 나왔어요? 보험료가 2,000원. 네. 맞아요? 네. 비급여 암주치 2천만 원 기준으로 얼마 나왔습니까? 10,000원. 예, 12,000원. 다 합쳐도 얼마입니까? 24,000원 정도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어때요? 암 치료받는데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거지 지금. 주요 특징 아까 정리 한번 되셨죠? 네. 얘도 한 번에 정리 한번 해봅시다. 1번 시작. 기타 비만 각성함도 일반암과 동일하게.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소외감하고 일반암하고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재발 전이 2차 뭐 원발암 구분한다 안 한다? 안 안 해. 깔끔하잖아. 1년에 그냥 2천 3천 보장됩니다. 최대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됩니다. 완치되면 땡큐고. 그렇지 않나요? 2번 시작. 급여준 전신 보증금 얘만 되는 게 아니라 얘도 되는 거예요. 3번도 좀 재밌죠. 시작. 모든 병원에 가는 모든 경우가 됩니다. 4번 10년간 최대 얼마다고요? 4억. 3천이 아니고 최대 3억이고. 그러면 5천, 2억, 3억, 최대 5천인데 25,000원으로 커버되죠.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암 치료받을 때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 저희 어머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댔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머니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소식을 알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녁을 와서 집에 가는데 집 이사가 가더라고요. 병원비를 엄청 쓰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했는데 유방암이었는데 나중에 재발을 하셨는데 뼈에 전이가 된 상태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갔더니 수술은 안 된다.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는데 알겠다. 그래서 항암하다가 저기 표적 치료제 있잖아요. 네네. 그걸 했는데 한 6년 정도 되니까 이제 내성이 생겨버렸어. 교수님이 아드님이 결정하십시오. 약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뭐 어때요? 물어보니까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신약이 있대. 3번 맞는 게 한 세트래요. 그 당시 때 꽤 오래됐겠죠. 한 15년, 20년 됐으니까. 그 당시 때 3번 맞는데 1,500이래요. 지금이면 곱하기 2, 3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맞아야 될지 모른대. 그러다가 한 2년 맞으니까 내성이 생겨요. 그럼 또 뭐라고 합니까? 오라고요. 그럼 또 새로운 약이 있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쓰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강명비도 들어가고 막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세상에 제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인데 그런 고민에 굉장히 많이 휩싸였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있으면 고민해요 안 해요? 별로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부담하는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간다 생각해보세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한 달, 두 달, 1년이라면 감당할 수 있지.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이잖아요. 가족들 때문에 그런 고민으로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싫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보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필요하다니까요. 이게 RP잖아. 제 사례니까. 저는 어때요?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을 커버할 수 있으면 커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답이 있습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없다니까. 아마추어 5%밖에 안 되지만 전액 본인 부담이나 비금액은 다 내야 되잖아요. 나중에 장난 아니라니까요. 이게 5년 지나면 끝나잖아.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내가 외식 안 하거나 다른 거 안 하면 아껴서 투자할 수 있잖아요. 커버할 수 있지만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못 한다니까요. 그게 FC10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4번 암주치. 이거 요즘 많이 하는데, 자, 국립암센터하고 원자력 병원 좀 설명 좀 드릴 겁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거 상급종합병원이 아니고 2차 병원이에요. 그래서 얘는 뭡니까? 암 전문 병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만 한다고요? 암만 한다고. 암만. 전국에 몇 개 있다? 네. 일산에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 2군데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하나 있고요. 부산 기장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국립암센터이 원자력병원이 중요한 이유. 자, 뉴스위크지에서 전 세계 암으로 유명한 300개 병원을 뽑았습니다. 몇 개? 300개. 그 중에 우리나라 몇 개 들어갈까요? 전 세계에서.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게 RP야. 뉴스위크지에서 전 세계 몇 개 중에 300개 중에 한국에 몇 개 병원이 있을까? 16개 있습니다. 뉴스위크 맞죠? 총 몇 개 병원? 16개 중에 뭐가 포함됐습니까? 국립암센터와 원자력병원이 포함됐습니다. 얘는 다른 조건이 충족 안 돼서 상급종합병원이 안 됐을 뿐이지 암에 관해서는 어때요? 상급종합병원 이상의 능력이 있는 병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국립암센터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병원과 더불어서 국내 양성자 치료가 가능한 유의한 병원입니다. 원자력병원도 저도 잘 몰랐습니다. 공부하기 전까지는. 1963년에 국내 최초의 암 전문 병원으로 태어난 게 원자력병원이에요. 60년의 역사가 넘었습니다. 이 병원까지도 이제 상급종합병원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앞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보험료가 좀 달라졌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 자, 항암 주입자 치료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이렇게 특약을 다 넣으면 최대 1억 9천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암 주치도 어때요? 3천, 3천, 2천인데 합산 7천까지 보장됩니다. 열나 많이 됩니다. 걱정하셔야 됩니다. 방사선 치료만 받아도 어때요? 1억 2천. 업계에서 1억 2천 되는데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 5천, 5천, 1억까지밖에 안 돼요. 한도 최강입니다. 이제 한도나 이런 것들을 시원하게 풉니다.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암약물 치료 특약도 1억 5천까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신규 특약들 어떤 고객들한테 추천해야 될까? 바바바박 띄우겠습니다. 결국은 모두 고객들 다 됩니다. FC는 본인 가족뿐만 아니라 모두 계약들 다 해야 되는데 저는 다 해야 됩니다. 저 고액 의료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기존 안보건장 전부 다 뭐 진단비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얘 어때요? 건강에 민감합니다. 기왕이면 첨단 치료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요. 40세 이상이고 당연히 유전자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고객들, 이런 고객들한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더 6월에 딱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고당 대통 아시죠? 네. 예, 500만 원이고요. 7월부터는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간병인 사용입원 7월 일자로 15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그리고 깁스 치료비 50만 원 넘게 2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진행대로 됩니다. 7월 일자. 혹시나 하시는 분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복합 제가가 6월 5일부터 130에서 얼마로 올라갔습니까? 150으로 올라갔고요. 제가 진단비에서는 1 인지원 지원 등급 하라고 했죠. 네. 1000에서 1500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이것들도 일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딱 2장 남았습니다. 이제. 컴팩트 플러스 주기약 최저가격의 조건 부인한데요. 한 번에 인하하려고 하니까 안 해줘요. 회사에서. 단계별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15만 원, 20만 원.
근데 컴팩트 원에도 어때요? 신규 특약 3종이 들어갔죠. 보험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부터는 추계약 300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컴팩트 원 했는데 15만 원이 됐어. 그럼 추계약에서 400을 300으로 전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만 원 이상이면 200으로 줄일 수 있는데 이걸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줄이려고 하는데 한 번에 뭐 100이나 200으로 줄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험료 찬행해서 이걸 한번 줄여볼 거고요. 아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점차 상품도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뭐 추계약에 일부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 뭐 제가 결정 권한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건의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만들어 나갈 텐데 이건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시도조차 안 하면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두보를 가기 위해서 그냥 첫 발을 디뎠다.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장에 뭐 출력하기도 좋고 사진을 찍어도 좋은데 암 치료 특약이 너무 많습니다. 원에 들어와서 암 치료 특약만 쫙 보면 진단비 말고 연락 많잖아요. 이번에 신규 특약도 3가지 또 들어왔잖아요. 그런 거 같이 포함하면 암의 범위가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최초 1회 받는 것도 있고 최대 10년 받는 것도 있고 다 기억하세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걸 한 장으로 정리를 했어요. 찍으라고 할 때 찍으면 됩니다. 자, 특약도 이래 많아. 방사선부터 시작해서 항암약물 비급여까지 이 특약들이 있는데 암의 보장 범위하고요. 최초 1회 최대 10회 다 다릅니다. 이걸 저희 파트장님이 약간 디벼가지고 하루 종일 만든 자료예요. 여러분이 볼 때 한 장이잖아. 근데 이거 만드는 사람은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어렵다니까. 그러면 설명할 때 엄청 쉽다니까 이 특약은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으면 딱 하면 된다고. 이렇게 쫙 정리 다 했습니다. 박수 한번 치줄 줄 알았다. 지시네. 네, 이렇게 딱 정리 다 했어요. 그래서 최초 1회 받는 것도 있고 다 다르죠. 각각 1회 받는 것도 있고 최대 10년 받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다 섞여 있잖아요. 아주 더 나올 거예요. 나오면 찍어야 돼요. 저 찍으라면 찍으라 했잖아요. 미리 이야기했는데. 자, 암 치료 특약 중에 특약 1개가 빠져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중입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 카티가 빠졌죠. 카티는 암의 범위가 또 달라요. 뭐 하나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데 외우는 게 알고 있는 게 신기한 거죠. 이렇게 딱 해놨기 때문에 이거 한 장이면 이런 보장에 대해서 최초 1회 받고요. 각각 1회 받고요. 최대 10년 받고요. 암의 범위는 이렇게 다릅니다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만들려고 해요. 현장에서 좀 추려가지고 보기 어려운 것들을 설명할 때마다 한 장 정도씩은 정리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 출력하셔가지고 뭐 책파츠 같이 만들어가지고 뭐 원이나 이렇게 큐브 설명할 때 해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3가지. 골드는 뭐 하면 됩니까? 세븐 가입 안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보험료가 역전된 사람들은 정기특약 활용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기특약이나 남면특약이나 올페이 특약도 상당히 많이 부과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굳이 환급률 말고 사망이나 이런 것들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특약들을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엣지. 원더케어 대비해서 보험료 한 5%밖에 차이 안 납니다. 환급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판매하기 쉽죠. 이 시점 판단해라. 네가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왜 걱정하냐. 일단 돈을 만들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옛날에 치료보험이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맞죠? 네. 그렇게 해서 얘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판매하기 좋다. 세 번째, 신규 특약 3가지. 베스트는 뭡니까 지금? 중입자입니다. 저도 우리 회사에 한 22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중입자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이 봐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많이 판매되면 회사가 변화를 줘도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을 때 중입자는 빨리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비급여 암주치 같은 경우에는 요령을 제가 알려드렸죠. 암주치를 최소, 비급여 암주치를 넣으면 될 것 같고요. 비급여 항암약물을 이런 것들 설명할 때는 2천, 3천이 아니라 최대 2억, 3억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보험료를 설명하면 확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들을 활용 잘 하셨어요. 활동량을 많이 늘리셔야 돼요. 레디 포 서머는 제가 서머를 지금 22번째 맞이하거든요. 아인스펙터 있었으니까. 서머는 6월 달에 얼만큼 활동량을 하는지에 따라서 7월, 8월에 거접되는 게 완전 달라집니다. 근데 아주 운 좋게도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활동량을 늘릴 수 있는 상품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6월달에 엣지라든지 아니면 신규 트렌드를 가지고 활동량을 많이 늘리세요. 작전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7월달에는 어떻습니까? 신규 종신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22년 동안 탑5 안에 드는 상품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상품들로 어떻습니까? 기존 고객들한테 찾아가시면 되는 그런 전략들을 좀 세워나가시면 아마 행복해질 겁니다. 썸머 여행시도 거의 결정되어 가는 분위기인데 저도 달성하면 보내주면 하고 싶습니다. 저도 FC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날씨 굉장히 덥습니다. 건강을 잘 하시고 6월달에 좀 씨를 많이 뿌려뒀다가 7월 8월달에 달콤한 가시를 좀 많이 걷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